정치권의 연일 이준석 신당과 관련한 이야기들로 시끄럽습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 의석수까지 언급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남 정치인들이 우리는 이거 한 사람한테만 충성하면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니넨 바보같이 할아버지인데 싫어하는 얘기도 하고 이러고 다니냐. 비웃는 듯한 모양새를 많이 봤거든. 저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정치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는 아무리 봐도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이준석 신당 혹은 영남 신당의 목표는 일단 최소 30석. 영남 신당 아니라니까요. 이준석이 영남으로 나갈 수도 있는 신당의 목표는 아무튼 그 신당의 목표는 최소 30석. 적어도 영남에서만. 네, 적어도 영남에서만 30석을 목표로 하겠다. 이준석 전 대표의 목표를 들어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전 대표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정치적 승부수를 걸겠다고 얘기했던 이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명분들을 자꾸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영석,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무언을 빕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목표는 영남에서만 30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지금 영남의 의석수를 합치면 대구, PK, TK 합쳐서 한 65석 정도 되는데 절반 가까이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희망 사항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조차 불투명하다고 보는데요. 신당을 만든다고 여러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 정도는 얘기해야지 이제 들어오려는 분들도 호감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시는 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 스펙트럼이 꽤 넓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 과거에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분들까지도 만나고 다녀요. 본인이 10개 중에 한두 가지만 같아도 함께할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게 큰 스펙트럼을 갖고 이념적으로 전혀 다른 분들과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한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영남 분들이 표를 많이 주실까요? 그 영남에서 과반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반개혁 세력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 반개혁 세력이 누군가? 저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반개혁 세력.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있잖아요. 국정과제 입법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발목을 잡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586이 득세하고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반개혁 세력 아닌가요? 이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호남으로 가야지 반개혁 세력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총뿌리를 좀 제대로 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배종찬 소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물론 여론조사가 10월 말에 한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 당시에 정당 지지도 17.7%가 나왔습니다. 자, 이 수치는 물론 아직까지 신당 창당도 되기 전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좀 다르겠지만 이 수치는 어떻게 보세요? 적어도 두 거대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혐오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그런 선택지는 또 된다는 의미겠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거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정의당은 불과한 3.1%고 조사 결과상. 그럼 17.7%라는 것은 적어도 거의 한 10% 이상. 보통의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죠. 20%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 거니까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저 정도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게 옳든 그러든 좋든 싫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준석 그러면은 전 대표가 정치 판세를 잘 못 읽는 것일까? 왜 영남에서만 거의 영남 전체 의석의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인 30석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네. 자, 지금 그래프를 하나 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저에는 이게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이성민,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 시에 대구 경부를 한번 보시죠. 네. 대구 경부에서 한 조사 결과지만 이준석, 유승민 신당 30.1, 예. 국민의힘은 29.8, 예. 더불어민주당은 27.6. 3등분이에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전체 결과값을 보더라도 20%가 넘는 21.1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적어도 최소한 영남에서만 30석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걸 바꿔서 적어도 최대한 적어도가 들어가면 되는데 최대한 그래도 30석. 그러니까 전체 300석 중에서 한 10% 정도 되는 30석 정도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 지역구에 뭐 두세 석이 됐든 아니면 비례 투표에서 한 27, 8석이 됐든 그럼 30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 300명 중에서 한 정당에 30석 교섭단체입니다. 또 이준석 신당에 대한 또 이쪽 캐스팅 보트 역할도 있죠.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대구가 아니라 대구를 도전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대구야? 대구 안 되고? 이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바람을 불러오면서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젊은 세대 앙팡 테러블. 그래서 수도권에 보자. 젊은 세대들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 차원에서는 홍준표 시장도 이런 잠시 뒤에 우리가 관련되는 내용을 예. 다루겠지만 그래도 대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또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수도권에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 네. 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 가능한 날짜를 본인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선출됐던 12월 27일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자, 어제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12월 27일에 특검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50억 김건희 쌍특검 그게 뭐 지금 상으로는 표결되면 통과될 텐데 거부권이 사용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최대한 5에서 10%까지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자, 서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언급했습니다. 보통 이 김건희 특검은 야당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전 대표가 이 얘기까지 꺼내는 건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히 갈라실 결정을 한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이제 드디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렇게 걷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통과되면 저는 엄청난 역풍이 불 거로 봐요. 역대 특검은요. 주로 이제 뭐 징역 20-30년 중대범죄나 이런 이제 범죄를 했죠. 근데 이게 아마 도이치 못했을 거예요. 우리 그 권오수 회장도 집행유예 받았어요. 계좌 빌려준 사람에게 처벌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벌금 정도도 안 나올 거고 유죄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형 무죄인데 이거 벌금 잡으려고 특검 몇십 명 구성해서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특검이기 때문에 우리 역풍이 분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싸움할 때 이게 지피지기를 해야 돼요. 예. 지피지기를 그래야 이게 백전불태입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피도 못하고 지기도 못해. 제가 보기 본인은 엄청나게 과대평가해. 본인이 뭐 대단한 정치인인 것처럼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이 이게 20, 30대 청년 일부 빼고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게 그것도 한계도 모르고 무엇보다 이게 대구 영남 지역의 특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경남 합천에서 대구에서 초중고 나왔습니다. 대구 영남 사람들은요 2가지 싫어합니다. 바로 이게 배신자들 싫어해요. 이게 유승민입니다. 그다음에 싸가지 없는 청년 싫어합니다. 이게 이준석입니다. 이게 영남의 특징이에요. 본인이 어떤 이게 지피지기도 못하면서 30석 운운하는 거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과대망상이죠. 예. 자,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초선이죠. 홍석준 의원이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장. 위원장한테 언급하는 거라든지 안철수 뭐 대표하고 있던 그런 관계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좀 예의가 아니다. 이 특정 지역의 어떤 중진 의원들 두고 비만 고양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정말 그 무례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돌풍을 뭐 기대한다 예상한다. 저는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TK 분들이 전통주의인 게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의리 뭐 예절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살인의 본산으로서 아직까지도 그런 좀 정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장 변호사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맞받아 매번 이제 본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곤 해왔는데 자, 또 SNS에 글을 저렇게 남겼습니다. 싸가지론이라고 들고 나오려나 본데 대구 초선 의원 중에 나경원 전 대표 축출 연판장에 서명한 분들이 있으면 한 명씩 거론하면서 내가 그걸로 붙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그러면 이른바 초선 의원들이 정말 당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전격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넘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권 출마를 하려고 했었죠. 외부 요인으로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그 외부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변수였습니다. 그때 초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으로 온당한 평가, 역사적으로 받기 어려운 행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홍석준 의원을 겨냥해서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치하고 있는지 되묻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무례하다, TK 정서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 물론 저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정치인이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고스란히 거울로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눈치 보지 않는 정치하고 있는지, 국민 보고 있는 정치하는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다시 되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계로 불리는 정치인이죠.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립도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이 신당에 갈지 안 갈지를 얘기할 수 없다.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은 허상이고 국민의 양당 싫어하는 그 반감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품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 천하용인도 있고 비명계 또 의원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제 만났던 금태섭 전 의원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귀합해서 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호 3번 현역 의원들 요즘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 천하람 위원장의 신당 참 굉장히 신중한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명확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려는 사람들 역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보수에 대한 세력, 본인이 차기 보수의 차기 주자다라는 이거를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조차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대남이나 뭐 30대 남성,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지지했던 그분들에게조차도 이 정체성이 모호한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지지했던 이준석의 행보가 맞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하용인 얼마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오래 했습니까? 춤도 막 추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이준석 대표와 함께 했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함께하는 분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요. 이 단적인 예부터가 아직 뭔가 이준석 신당에 대한 실체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많은 변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자칫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총뿌리를 영남으로 겨누고 국민의힘을 겨누다가는 자칫하다가는 그냥 신당의 30석이 아니라 민주당의 30석을 헌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